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대문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를 바라보며 김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제2그룹 회장 부인에서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된 그녀는 자물쇠가 채워진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부모 없는 집안과 사돈 맺을 수 없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샤넬 재킷을 입고 거만하게 굴던 여자가 이제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인생은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몰락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상견례였습니다. 명동 한복판 한옥집에 숨어 지낸 할머니의 무서운 정체. 지금부터 반전과 통쾌함이 숨어 있는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급 한정식집 비원의 BIP룸 안에서 박선아는 예비 시어머니 김정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옆자리에는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은 박복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화려한 샤넬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남편 정우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선아를 훑어보았습니다. 선아 씨, 우리 민준이 말대로 정말 참하시네요. 김정숙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아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의 시선이 복래 할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휴? 그동안 어렵게 사신 게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촌티가 줄줄 나고 얼굴에 붓티가 없어.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선아 씨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바쁘신가요? 꽤 늦으시네요. 정숙이 선아에게 묻자 김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손을 이마에 대며 과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우리 민준이 짝으로 부모 없는 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착각했네요. 선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깐 할머니를 바라본 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의 부모는 사고로 일찍 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지만 심성이 착해서 예의 바르고 잘 자라주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정숙의 눈가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웃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준이 나간 후 김정숙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아 씨는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김정숙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술대학교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김정숙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여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라고요? 민준이랑 결혼하면 그 일 그만둘 생각 있어요? 김정숙이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아버지 회사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큰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요. 변변치 않은 직업이면 그냥 민준이 내조하는 게 낫겠네요. 정우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수가 적당히 해. 정우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며느리 고르는 건 제가 할 일이에요.
김정숙이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선아는 미술에 재능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좋아합니다. 할머님, 미술 선생님 같은 직업이 어떻게 저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아가 아직 어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도 곱고 성실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할머님이 잘 키우셨다고 해도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과는 다르죠. 그게 또 티가 나더라고요. 부모 사랑 못 받은 티. 할머님이 오냐오냐 키우셨을 것 같은데 예의를 제대로 배웠겠어요?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냉정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정우현이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나요?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정숙은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말을 받아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선아는 충격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우리 선아 예의 바르게 잘 자랐으니 그런 걱정은. 복래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하고 있을 때 김정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아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민준이 달라는 좋은 집안들이 줄을 섰어요. 부모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아이와는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김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정우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 치워요. 저는 할 말 해야겠어요. 김정숙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김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감당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복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당이요? 제가 뭘 감당해야 하죠? 박복래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가자, 선아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정숙을 뒤로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민준이 방으로 들어와 싸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선아야,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선아를 따라 나가려는 순간 정우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정우현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평소 엄했던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박복래 할머니와 선아는 명동 한복판의 한옥집 낙원제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떨군 채 할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선아를 방석에 앉히고 차를 우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찻주전자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선아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선아 많이 속상했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할머니까지 창피를 당하게 했어요. 선아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찻잔을 선아 앞에 놓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부모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선아야. 박복래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다. 네가 하는 일도 충분히 소중하고 내 마음씨도 누구보다 예쁘다. 할머니가 선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박복래 할머니가 선아를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선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판단할 일이다. 진짜 널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설득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이유가 없지. 박복래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선아는 할머니가 우려준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선아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선아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선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수야, 나다. 박복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여자 알지? JS 패션 운영하는. 네, 압니다. 명동에서 꽤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그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봐라. 사업 규모부터 거래처, 자금 흐름까지 전부. 박복래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묻지 말고 알아보기만 해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박복래입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주시다니.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유통업체 쪽 사람들하고 연결이 많으시죠? 네, 그쪽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요. JS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고급 의류 브랜드죠. 요즘 꽤 잘 나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복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회사 납품업체들 명단을 좀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한 일이라 빨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수 기자님, 박복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언론사 쪽에 인맥이 넓으시죠? 네, 그래도 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S 패션 김정숙 대표에 대한 기사나 자료들을 좀 찾아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동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려줄게. 박복래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명동 일대의 상인들과 사업가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랜 세월 명동에서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뒤 명동의 번화가에 위치한 JS 패션 매장 앞이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큰 굴삭기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매장 바로 앞 주차 공간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김정숙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밖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숙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장 앞이 완전히 공사판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미영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장 앞 주차 공간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했어? 김정숙이 창문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제 갑자기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요. 구청에서 긴급도로 보수 공사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 말도 안 돼. 여기 도로가 언제 망가졌다고.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화를 냈습니다. 구청에 당장 전화 걸어. 이런 식으로 장사 방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 매장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JS 패션입니다. 네, 갑자기요?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전화를 끊은 미영이 김정숙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동남섬유에서 전화 왔는데요. 동남섬유가 왜? 김정숙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원단 단가를 20% 올려야 한다고 해요. 아니면 납품이 어렵다고. 뭐라고? 20%를 올린다고? 김정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 갑자기 단가를 올리겠다고? 정숙이 휴대폰을 집어들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숙이 직접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JS 패션입니다. 아, 김 대표님. 대형 물류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쪽 사정이 좀 생겨서요. 배송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배송비를 조정한다고요? 갑자기 왜요? 유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최소 30%는 인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적자예요. 전화가 끊어지자 김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정숙이 직원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정숙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밖에 웬 공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차도 댈 수가 없고. 남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갑자기 통보받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유, 시끄러워.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오늘은 옷 좀 많이 사려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고를 수가 있나? 남성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김정숙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영아, 구청에 전화해서 공사 언제까지 하는지 물어봐. 네, 사장님. 미영이 전화를 걸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사장님, 담당자가 회의 중이래요.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짜증나네. 정숙이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 다른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요. 또요? 도대체 뭔 일이에요, 오늘? 김정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업체들도 다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업체들도 다 그래요? 정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요즘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예요. 김정숙은 전화를 끊고 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오늘 재수 온 붙었나? 매장 앞에 소금이라도 뿌려. 꼭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네요. 미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안 좋은 날인가 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정숙이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굴삭기 소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숙이 매장 안 사무실에서 어제의 일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하루였어. 오늘은 다를 거야.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책상 위에 디자인 시안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미영아, 이 디자인들 어때? 이번 시즌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직원 미영이 다가와 시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건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봤던 건데 우리 스타일로 조금 바꾼 거야. 김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특정 디자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야. 패션은 원래 서로서로 따라하기도 하고 돌고 도는 거야.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지. 김정숙이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들도 다 이렇게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디자인 팀장 윤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디자인 시안 나왔는데요. 그래, 어서 와.
이번 시즌 컬렉션 최종 점검해보자. 김정숙이 회의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엔 여러 디자인 시안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원피스는 샤넬 스타일이고 이 재킷은 구찌 느낌으로 갔어요. 윤수진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잘 팔릴 거야. 김정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백화점 납품건인데 너무 비슷해요. 윤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에도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완전히 똑같지만 않으면 문제 없어. 그리고 난 그냥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 뿐이야. 김정숙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들 디자인을 참고하는 건 업계에서 다 하는 일이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JS 패션입니다. 김 대표님, 신세계 백화점 김 과장입니다.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숙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납품받은 원피스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반응은 어떤가요? 잘 판매되나요? 혹시 이 디자인이 해외 브랜드와 비슷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김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보요? 무슨 제보 말씀이세요? H브랜드의 2023년 봄 컬렉션과 거의 똑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정숙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저희가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거라서. 대표님, 사진까지 첨부해서 비교 자료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김정숙이 급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숙은 서둘러 자신의 컴퓨터로 가서 H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2023년 봄 컬렉션을 찾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피스를 보자 김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한 디자인이 H브랜드 원피스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 너무 똑같이 했나? 근데 누가 이걸 알아챘지? 여기 별로 안 유명한 브랜드인데. 김정숙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입니다. 저희 매장에 판매 중인 JS 패션 재킷이 K브랜드 제품과 똑같다는 고객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건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건데 영감이 아니라 완전히 복사한 것 같은데요.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비교해 봤다고 해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담당자가 정숙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판매 중단하겠습니다. 당장 회수해 주세요. 회수요? 그럼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시죠? 손실이요? 손실은 지금 저희 쪽에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화가 끊어지자 김정숙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영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누군가 일부러 신고한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누가 우리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김정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책상 위의 디자인 시안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정숙의 남편 정우현이 사무실에서 아침 신문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경제면부터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현이 신문을 더 가까이 당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J그룹 회장 부인의 갑질 논란, 기업 윤리 도마에라는 제목이 경제면
톱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우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그의 얼굴이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JS 패션 김정숙 대표, 직원 급여 체불하며 싫으면 나가라 막말. 유명 해외 브랜드 디자인 무단 도용 의혹까지 불거져 J그룹과 연관된 패션 업체의 갑질 실태 도마에 정우현이 책상을 주먹으로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정우현이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사 건물 입구에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인분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요청이라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장 발표? 내가 왜 내 아내 일에 대해서. 그때 정우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노동청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렸는데요. 정우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J그룹의 하청업체 관련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와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보요? 무슨 제보 말씀이세요? 하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들이에요. 내일부터 감사팀이 나갈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우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또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비서가 내선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받지 마. 모든 전화 차단해. 정우현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늦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현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J그룹입니다. 경제신문 김 기자입니다. 회장님,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그냥 끊어. 정우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J그룹의 하청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뭔 갑질 의혹이야. 근거 없는 추측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의 실명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우현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인터넷에도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J그룹 주가 폭락 시작. 하청업체 직원들의 증언 쏟아져. 노동청, J그룹 특별감사 착수. 정우현이 태블릿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내 와이프한테 연락해.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정우현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김정숙이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까지 와야 해요? 지금 매장 상황이. 닥쳐. 정우현이 신문을 김정숙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김정숙이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과장한 거. 과장이라고? 급여 체불하고 싫으면 나가라고 안 했다는 거야? 정우현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건 그때 감정이 좀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난리가 났어. 정우현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래 기자들 좀 봐. 노동청에서 감사 나온다고 해. 김정숙이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몰라? 카피는 또 뭐야? 당신 다른 브랜드 거 베꼈어? 미쳤어 진짜? 정우현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곳들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니까. 당신이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게 도둑놈 신보지?
정우현이 김정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해?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우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 봐. 이제 회사 거래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정우현이 김정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며칠 지나면 이미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정우현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제2그룹 주식이 빨간색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정우현이 책상을 다시 치며 외쳤습니다. 김정숙이 남편의 분노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화낼 일이 아니라고? 30년 동안 쌓아온 회사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정우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김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2그룹 본사 복도를 지나가던 김민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 팀장 어머니 뉴스 봤어?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봤지. 직원들 급여 체불하고 막말했다는 거?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숨을 죽이고 벽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 디자인도 도용했다던데. 완전 짝퉁 만든 거잖아. 아, 진짜? 그럼 김 팀장도 그런 거 다 아는 상황인 거네? 모를 리가 있나? 아들인데.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들이 자신을 발견하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김 팀장님. 한 직원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시는 줄 몰랐네요. 다른 직원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가.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냥 점심 뭐 먹을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밖에서 먹을까 했는데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뉴스 안 봤어요? 급여 체불의 디자인 도용까지. 김정숙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과장한 거야. 과장이라고요?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선아 할머님께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드려요. 지금 선아랑 연락도 안 돼요. 머리 복잡해 미치겠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민준아, 넌 나보다 선아 걔가 더 중요하니? 지금 상황에서 사과 이야기가 왜 나와? 김정숙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자존심 버리고 사과해요. 안 그러면 저도 회사 못 다녀요. 자존심을 버리라고? 네가 내 아들 맞아? 김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선아 집안을 무시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무슨... 민준이 말을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숙이 집에 돌아오자 정우현과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정우현이 신문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떨어졌고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한다고 해. 여보, 그렇게까지. 30년 쌓은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정우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김정숙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들 좀 보세요. 사람들 악플이. 김정숙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도 사과 안 할 거예요? 공식적인 사과문이라도 쓰세요. 사과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김정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잘못한 거 맞잖아요. 정우현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급여 체불한 것도 맞고 디자인 도용한 것도 맞잖아. 그건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남의 디자인 훔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정우현이 아내를 쳐다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야. 김정숙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우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 당장 사과문 써서 올려.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제가 무릎 꿇고 빌어요?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한테도 직원들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사과해요. 김정숙이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현도 김정숙을 차갑게 쳐다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김정숙이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현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김정숙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우현이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전멸하며 제2그룹의 주가가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재무이사 김 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3일 연속 하한가예요.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우현이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주들 반응은 어때? 그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정우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회장님 사퇴라고? 정우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워온 내가 사퇴를? 주주들이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업이사님이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우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시며 나가셨어요. 비서가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현이 사표를 받아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이사님과 기획 이사님도 오늘 오후에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설마 그 사람들도?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마케팅 이사 박 부장이 정우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박 부장, 당신도? 정우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는데
지금 나간다고? 회장님,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 부장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조건이 좋다고 배신하는 거야? 정우현이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획이사마저 같은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우현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술병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주를 컵에 따르며 한 잔씩 들이켰습니다. 30년. 30년이야. 정우현이 혼잣말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지만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우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연락도 안 받고. 김정숙이 마중 나왔다가 남편의 술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 정우현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정숙이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우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회사가 망해가는데 무슨 일이 없겠어. 정우현이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영진들이 다 사표 냈어. 주주들은 내 사퇴를 요구하고. 정우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김정숙이 남편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정우현이 김정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여보, 당신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정우현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김정숙이 남편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요. 그렇게까지? 이것도 부족해? 정우현이 술병을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좋은 집안 딸이라고 결혼했더니 허구한 날 사고나 쳐대고 말이야. 여보, 아무리 술 먹었어도 그런 얘기는 맨정신에도 하고 싶은 소리야. 정우현이 김정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정우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모함하는 것 같아요. 우리 JS 패션을 시기하는 누군가가요. 제발 정신 차려. 모함하는 게 아니고 다 네가 저지른 짓이야. 그게 까발려진 거고. 정우현이 술병을 들고 서재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임시주주총회 준비해야 해. 내 사퇴서 쓰러 가야겠지. 김정숙이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숙은 명동 거리를 헤매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김정숙이 명동 상인의 이사장 최동수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 김 대표님. 최동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정숙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바빠서. 최동수가 피하려 했지만 김정숙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뭔 일인데 그러세요? 최동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 일 말이에요. 갑자기 모든 게 꼬이고 있어서. 아, 그 일요? 뉴스에서 봤는데. 최동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누가 저희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정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방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너무 우연치고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요. 김정숙이 최동수의 팔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최동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다시 살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명동에서는 다들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김정숙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누군데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최동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제발요. 저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김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최동수가 한숨을 쉬고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대표님이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네, 알고 싶어요. 명동의 진짜 큰 손을 찾아가 보세요. 진짜 큰 손이요? 김정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낙원재라고 아세요? 낙원재요? 한옥집 말씀이세요? 네, 거기 계신 박복래 할머니요. 김정숙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라고요? 네, 그분이 명동의 진짜 실세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최동수가 말을 하다가 김정숙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 대표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김정숙이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희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잘못 보인 사람들은 명동에서 장사하기 어려워져요. 김정숙의 머릿속에 상견례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서늘했던 박복래 할머니의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선택 감당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할머니가. 김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겠죠? 최동수가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김정숙이 붙잡으려 했지만 최동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혼자 서서 멍하니 낙원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복래 할머니. 그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상, 배송 지연, 디자인 도용 제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조용하고 무서운 할머니의 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김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낙원재 박복래라고 쳤더니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명동 상권의 숨은 실세. 30년간 명동을 지켜온 여성 사업가. 박복래, 명동의 대모로 불리는 인물. 김정숙이 기사들을 읽어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단순한 한옥집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동 일대의 모든 상권과 유통망에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김정숙이 무릎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견례에서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선아를 모욕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박복래 할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숙이 낙원재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김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선아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선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할머님 계신가요? 김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안에 계시는데. 잠깐만요. 선아가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박복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박복래 할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모든 걸 망쳤어요. 김정숙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무릎 꿇은 김정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짓인지 알았나 보군요.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김정숙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잖아요. 박복래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회사가 망해가고 민준이는 왕따 당하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박복래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아가 당신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숙이 말문이 막혀 고개만 떨궜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는 예의가 없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비수가 되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김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은 그때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봤죠. 박복래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때의 일을 되짚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족이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고통은 왜 생각 못했죠? 김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할머님, 저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겠다니까요. 김정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알겠다고요? 손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박복래 할머니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아무 힘없는 할머니였다면 와서 빌었을까요? 김정숙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진짜 사과라는 건 말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무서워서 사과하는 건 비굴함이지 진정한 반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김정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찾아야 할 일이에요. 박복래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당신 몫이에요. 할머니. 김정숙이 필사적으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마당에 혼자 남아 무릎을 꿇은 채 이를 꽉 깨물며 오열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2그룹 주주총회장은 분노한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현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지만 아래에서는 야유와 항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 사퇴하라. 한 주주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워온 제가 왜 사퇴를? 정우현이 말하려 했지만 다른 주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망친 거 아닙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회장님 부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또 다른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지 회사 경영과는 개인 문제라고요? 언론에서 매일 제2그룹 갑질 보도하는데 주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해임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사회자가 표결을 진행하자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우현이 허탈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2그룹 정우현 회장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정우현의 30년 기업인 생활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간 JS 패션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왔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김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또, 진짜 지겹네. 어제 재산 목록 다 작성했는데. 김정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장 압류 딱지 붙이러 왔대요. 김정숙이 창밖을 보니 법원 직원들이 압류 딱지를 매장 유리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밀린 월급은 언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밀린 월급? 나도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무슨 월급을 줘? 김정숙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저희 월급은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줄게. 김정숙이 성의 없이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현과 김정숙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인데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김정숙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정우현이 아내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괜히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가 뭘 건드렸어요? 상견례에서 당연한 말 한 것뿐인데.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한 말? 부모 없는 아이 운운하는 게 당연한 말이야? 정우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좀 실수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보복할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김정숙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민준이는 어디서 살라고? 민준이는 친구 집에 있다고 연락 왔어요. 김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회장 아들이? 정우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일단 모텔이라도 가요. 여기 서 있어도. 김정숙이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모텔? 모텔비는 누가 내? 정우현이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다 압류당하고 카드도 정지됐는데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야. 정우현이 돈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김정숙이 폐쇄된 JS 패션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장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압류 딱지와 함께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지나가던 미영이 김정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영아. 김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억울하게 살고 있어. 김정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냥 이사했어. 김정숙은 자존심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김정숙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사장님,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보복할 일이야? 김정숙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새 직장 구했어? 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나처럼 억울하게 당하지는 말고. 김정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몸 건강히 지내세요.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나자 김정숙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매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여전히 억울해했습니다. 낙원제에서 선아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민준 오빠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박복래 할머니가 차를 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민준 오빠 때문이에요. 이대로 끝나면 오빠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면. 선아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할미는 우리 선아가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날 오후 선아가 김정숙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 집에 비하면 평수도 줄고 허름한 아파트였고 민준이 적금을 깨고 겨우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좁은 복도에 줄지어 선 문들 사이로 각종 생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김정숙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아입니다. 문이 열리자 김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왔어? 김정숙이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베풀려고? 김정숙이 비꼬듯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선아가 문을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김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중고로 산 듯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고급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소파와 플라스틱 식탁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앉아. 김정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차를 좀 가져왔어요. 드세요. 선아가 따뜻한 차를 플라스틱 컵에 따라 김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김정숙이 차를 마시지도 않고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 김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관계. 과거 일은 이제 잊어요. 서로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선아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잊으라고? 내가 뭘 잊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당신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김정숙이 선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는 거야? 선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불쌍한 나를 봐주겠다는 거야? 김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해? 선아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로. 오해? 뭘 오해해? 김정숙이 차 컵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관대하게 용서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선아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진짜 화해하고 싶다는 거야? 김정숙이 선아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봐.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선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하겠지? 당신도 결국 할머니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김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화해하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가 잃은 거 다 다시 달라고 해. 선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 봐. 결국 가짜 동정이었잖아. 김정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 김정숙이 현관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됐어. 당신 할머니한테 가서 전해. 완전히 이겼다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민준이 만나지 마. 위선적인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김정숙이 선아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선아가 복도로 나오자 김정숙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선아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방 안에서 김정숙이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위선자들. 다 위선자들이야. 김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선아가 놓고 간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가 낙원제로 돌아와 마당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손녀를 맞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다녀왔니? 할머니가 선아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선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갔다 온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선아가 할머니와 함께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왜? 박복래 할머니가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준 오빠 어머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선아가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냥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서요. 선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선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박복래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선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머니도 그렇게 할게. 할머니가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선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괜찮으면 할머니도 괜찮다. 박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아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낙원제 마당에서 할머니와 선아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에 물을 주고 선아는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무서우시긴 해요. 선아가 흙을 털어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가? 박복래 할머니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호 오빠 어머님 회사 일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셨잖아요. 선아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진실만 말했을 뿐이야. 하도 죄 지은 게 많으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지.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선아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배우게 되더라.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박복래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명동 상인의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박복래 할머니, 오늘도 안녕하세요. 또 다른 상인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아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분들이 할머니를 정말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박복래 할머니가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제 미영 언니가 그러는데 명동에서 할머니를 복수의 여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선아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의 여왕?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말하네. 하지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으세요. 선아가 할머니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선아만 행복하면 할머니는 그것으로 좋게.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선아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웃고 있으니까. 박복래 할머니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옥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는 괜찮을까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정할 일이야. 어머니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다시 연락한다면 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박복래 할머니가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할머니도 선아가 있어서 든든하다. 박복래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동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낙원제 안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